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2022학년도 고2 3월 국어 모의고사 문제인데 한번 문학 작품 16번서부터 19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나 다시가 나와 있고 밑에 보기가 나와 있어요. 항상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보기를 먼저 봐야 됩니다. 보기는 일종의 약간 힌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기를 먼저 읽고 나서 작품을 감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좀 감상해야 되는지를 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기. 해학은, 자, 해학. 이 해학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사실 해학이 나오면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크게 많은 사람들이 해학, 그리고 나서 풍자, 이 두 개를 많이 혼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겠죠. 일단 공통점은 둘 다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죠? 풍자든 해악이든 둘 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을 유발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을 보면 해악은 풍자부터 하면 풍자는 약간 좀 비판을 통해서 이런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작품은 뭐가 있겠습니까? 미스터 방이 있습니다. 이 친일 관리, 그다음에 친미인 하는 미스터 방 이렇게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해학 같은 경우는 비판보다는 조금 동정이라든지 연민의 감정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개하고 싶은 봄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이 나라는 인물이 굉장히 좀 지능이 낮은 그런 인물로 소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해악,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또 이런 나로 하여금 동정이나 연민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좀 얘기해봤고요. 해악은 제시된 사건이나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제시된 사건이나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가 웃음으로 이어지는 과정, 제가 말한 그대로죠. 이 포괄하는 이 인지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인지적 경험이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해학을 유발하는 요소에는 보니까는 상황적 요소랑 이 언어적 요소가 있답니다. 볼까요? 이 상황적 요소라는 녀석은 상황의 반전, 상황의 부조화, 상황의 전이 등을 통해 언어적 요소는 과장과 희화화, 그죠?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 웃음을 머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를 들어보면 상황적 요소로서의 해악을 드러낸 작품은 이런 작품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성석재라는 작가의 처삼촌묘 벌초하기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처삼촌묘 벌초하기라는 것은 본래 뜻이 어떤 뜻입니까? 남일처럼 똑바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걸 나타내는 거지만 이 성석재 씨의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이 작가의 소설을 읽어보게 되면 그 내부에 이런 메시지가 있죠. 힘들게 내가 일을 했어요. 이 처삼촌묘 벌초하기 주인공이. 근데 마지막에 일을 한 소용이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러면서 상황의 반전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표현한 거겠고 또 언어적 요소는 여기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많은 작품 특히 미스터 방 이런 작품에서 많이 드러나죠. 뭐 미스터 방이나 백주사의 외모를 이렇게 이상하게 묘사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과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로 이제 해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루겠구나라는 걸 유념해 두고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볼게요. 한 손에는 막대를 잡았어요.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었다는 것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가시 뭐 이렇게 잡고 있다는 얘기죠. 늙는 길은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려더니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대를 잡고 가시를 쥐고 있는데 보니까 이거를 한 원인은 이 바로 늙는 길이라는 것은 가시로 막고
또 오는 백발은 막대로 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들고 준비하고 있는 거네요. 자, 늙는 길이랑 오는 백발 모두 약간 뭐를 좀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노화.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지금 이 막대기랑 가시를 들고 있는 행동은 이 노화를 막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자, 이건 뭐예요? 나는 이 노화를 막기 위해서 만만의 태세를 갖추고 있죠. 막대기도 잡고 가시도 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 바로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상황이 반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원래 예상대로라면 아유 가시가 있으니까 노화가 피해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 이런 것을 통해서 반전을 통해서 또 해학 이런 웃음을 줄 수 있겠고 또 이 행동 자체가 자 늙는 거를 가시로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해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와볼게요. 작자 미사인 걸 보니까 옛날 작품인 것 같죠? 볼게요. 이미 오마 학원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보통 이미라고 하는 대상은 이 고전 소설 등에서 표현할 때 뭔가 사랑이나 뭐 좋아한다 뭐 이런 대상이죠. 보통 이성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미 온다고 해서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은 거예요. 뭐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겠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쌈 바라보니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어디 오나? 밖에 오고 있나? 집 밖으로 나가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거머히뜩이 뭐래요? 검은 빛과 흰 빛이 섞인 모양 거머히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의로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집에 나서 가지고 저기 보니까 여기 뭔가 거머히뜩한 뭔가 이렇게 보여요.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기 임이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죠.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소매 쥐고 곰비임비는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 데를 가르지 않고 이 위렁퉁탕 건너가서 지금 보니까 자 볼게요. 곰비임비 임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대 마른데 워렁퉁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보니까 천방지방, 뭐 허둥지둥 이런 거죠. 허둥대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음성상징어 등을 이렇게 활용하여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춘향전을 보면은 이 어사또 출도요 하면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들어오면서 이 판소리계 소설 중에서 춘향전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 많은 아전이라든지 이런 이 사또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에? 춘향전에. 그죠? 그거를 보면 이렇게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희화화라고 보여지는 희화화래. 해학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정옛말 하려 하고 정옛말이라는 것은 정이 있는 말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견눈을 흘깃 보니 작년 7월 사한날 껍질 벗긴 주추리 3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어이쿠. 보니까 내가 이민 줄 알고 헐레복덕 갔더니 그 정체는 뭐였어요? 껍질 벗긴 주추리 3대였어요. 그러니까 주추리 3대 3의 줄기니까 쉬운 말로 하면 그냥 대나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람이 아니고 식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또 얘도 어쩌면 앞서 가시처럼 이 반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처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 이런들 나 묻길 뻔하였어라.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모르면 확실히 이해하려고 넘어가야 되죠. 모처라 밤이기에 망정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죠. 뭐 이렇게. 근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데 밤이기에 망정이라는 것은 밤이면 어때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유 그나마 밤이라서 내가 망신을 덜 당했지 행여나 낮이면은 난 웃길 뻔했다. 남들한테 웃음거리 될 뻔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달을 볼까요? 자, 고개를 넘어 산 허리를 돌아내렸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산을 내려가는 건 것 같아요. 산 밑이 바로 들은 그저 논분의 연속이다. 두렁풀을 말끔히 깎았다. 논뱀이마다 수북수북 담긴 벼가 연하여 백리 금파를 이루었다.
이 백리금파라는 것은 저 파가 파도할 때 파자인 것 같은데, 그렇죠. 백리에 걸친 금빛 물결이란 뜻이래요. 한마디로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북 담긴 벼가 백리금파. 여기서 금은 왜 금이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죠. 금이라는 이유는 여러분 벼가 노랗게 익잖아요. 그거를 보고 금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게 금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논들을 돌아다니는 더벅머리 떼가 있다. 더벅머리 떼? 제가 더벅머리인데 누구의 더벅머리 떼일까? 우여 소리를 친대요. 지금 보니까 우여 이게 지금 뭔가 소리치는 것 같죠? 꽝꽝 석유통을 두드리기도 한다. 석유통 아세요?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X표 쳐져 있는 거. 이거를 막 땅땅땅땅 두드린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더벅머리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참새들을 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참새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 그죠? 이 백리금파를 이룰 만큼 농사가 잘 됐어요. 사방에 나달들이 막 흩어져 있겠죠, 그죠? 이걸 보고 참새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먹잇감을 먹으러 온 참새들을 쫓기 위해서 석유통을 두드린다 보면 되겠습니다. 참새들은 자리를 못 붙여 한다. 우선 내 옆에 있는 더벅머리 떼가, 얘 또 더벅머리 떼는 뭐예요? 참새 몰이꾼이겠죠. 우여 소리를 질렀다. 참새 떼가 와르르 날아갔다. 참새들이 나날 못 훔쳐먹게 하려 이러는 거예요. 1000마리는 될 것 같다. 날아간 참새들은 원을 그리며 저편 논배미에 앉아본다. 도망가야지. 저편 애놈들, 여기서 애놈들은 더벅머리랑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애놈들은 날아앉은 새떼를 보았다. 깨어져라 하고 석유통을 두드린다. 이제 우여 소리를 친다. 이 아우성을 질타할 만한 담력이 참새의 작은 심장에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도 지금 좀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 참새가 버틸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새들은 앉기가 무섭게 다시 피곤한 나래를 쳐야 한다. 왜 피곤한 나래를 쳐야 됩니까? 앉으면 석유통 두드리면서 우여 이런 거 도망가는 거죠. 어디를 가도 우여가 있다. 논밭에 있는 한 계속 애들이 몰겠죠. 꽝꽝이 있다. 얘는 석유통 두드린 소리였고, 참새들은 쌀알 하나를 넘보지 못하고 흑사병 같은, 보니까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흑사병 같은 우여 꽝꽝 속을 헤매는 비운아들이다. 이 흑사병을 굳이 쓴 거는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이게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드냐, 흑사병 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험하다, 그죠? 약간 죽는다, 뭐 이런 느낌이 딱 들죠. 흑사병 하면은.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인원이 죽었죠. 근데 또 하나는 전염,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꽝꽝꽝 석유통을 두드리면서 막 일파만파 이렇게 새들이 날아가면 또 소리가 나고, 새들이 날아가면 또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약간 흑사병의 전염성을 좀 빗댄 표현이 아닐까. 또 하나는 아주 위험한 이 새들 입장에서는 앞서 이 새들을 이 심장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걸 보니까 흑사병만큼 위험하다, 뭐 무섭다, 이런 얘기를 호환마마라고 하죠. 그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놈들도 고달플 것이다. 여기서 애놈들이라는 것은 참새 몰이꾼인데, 이 애들도 고달프다. 그렇죠. 얘네 나름대로도 아주 고된 일이겠죠. 참새 올 때마다 내쫓는 게. 나와 내 당나귀는 이 광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 나는 나귀 등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오뚜기 하나를 냈다. 오뚜기? 굉장히 독특한 갑자기 또 소재가 나왔어요. 앞서 참새 얘기하다가. 얘들아, 너들 이리 와, 이것 좀 봐라 하고 나는 오뚜기를 내들고 애놈들을 불렀다. 애놈들이라는 것은 참새 몰이꾼이죠. 애놈들이 모여들었다. 얘들아, 이놈의 대가리를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 요 모양으로 놓은 채 있단 말이다. 그렇지만 한번 이놈을 쑥 놓기만 하면 요것 봐라, 이렇게 발딱 일어선단 말이야. 나는 두 서너 번 오뚜기를 눕혔다 일으켰다 하였다. 이것들을 너들에게 줄 테다. 한데 씨름들 해라.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갑자기 뜬금없이 애들 불러놓고서 오뚜기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 씨름을 좀 해라. 이상한 사람이죠. 씨름에 이긴 사람에게 이것을 상으로 주마. 그러니까 보니까 이 주인공이 삼세몰이하고 있는 애들한테 고달프다 거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 갑자기 오뚜기를 주면서 내가 이 좋은 물건을 선물로 줄 테니까 씨름판을 열어라, 이런 얘기죠. 애놈들은 날래 수줍음을 버리지 못한다. 어찌어찌 두 놈을 붙여놓았다. 씨름에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한 놈이 인왕기, 안왕기라는 건 밑에도 나오죠. 안달이 걸리게 평안도 사투리래요. 걸려 떨어졌다. 한 명이 이긴 거죠. 관중은 그동안에 열이 올랐다. 그죠? 막 이렇게 막 불타오르는 느낌 알죠? 허리띠를 고쳐 말고 자원한 놈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서는 수줍음을 버리지 못했다가 이제 자원한 놈이 있는 걸 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씨름판이 좀 커지고 하면서 지원하는 애들이 많아졌나 봐요. 4-5 승부가 났다.
아직 하지 못한 애놈들은 주먹을 쥐고 제 차례 오기를 기다렸다. 승부를 좋아하는 저급한 열정은 인류의 맹장 같은 운명이다. 얘도 굉장히 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인데 보면 이 저급한 정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승부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애들이 원래 씨름하는 게 주 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참새를 쫓아내야죠. 뭐 일당을 받았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버지 농장일 수도 있는데 지금 승부를 좋아해요. 앞서서는 수줍음을 버리지 못했다가 뒤에 와가지고 지금 몇 판 하고 딱 승부욕이 생기니까 막 자원하고 막 지금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난리 났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 할 본분을 안 하고 승부에 빠져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본업을 그르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봤을 때 필자는 이 저급한 정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또 인류의 맹장이다라는 것은 이 맹장이 어떤 거예요? 맹장염 알죠? 충수돌기염. 이 맹장은 우리 몸에 있죠. 우리 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약간 그런 좀 맹장은 약간 여기서 시한폭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어제 독이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결국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좀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 한 놈이 이겼다. 그죠? 끝내 승자는 나오게 돼 있죠. 나는 씨름의 패배를 선언하고 우승자에게 오뚜기를 주었다. 아주 간단하게 마무리됐네요. 참새들은 그동안에 배가 불렀을 것이다. 보아하니까 제가 아까 예상한 대로 애들이 일을 안 했잖아요. 참새 내쫓아야 되는데. 그럼 참새들은 그동안 배가 불렀다. 맛있게 먹었겠죠, 곡식들을. 이래야 나는 천석군이의 벼 두 대를 횡령했다. 아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이 천석군이라는 것은 이 아주 부유한 부농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많이들 쓰이는데 천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농사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벼 두 대. 사실 두 대라는 것은 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되게 작은 단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머그컵 한 3-4컵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한마디로 이 천석이랑은 크게 대비되는 단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횡령이라는 표현은 아주 여기서 해학적인 요소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횡령하면은 한 뭐 최소 1억이 뭐야 한 최소 한 10억 이상 해야 횡령이 되는데 벼 두 대 뭐 시가로 따지면 10,000원도 안 할 텐데 심지어 내가 횡령한 것도 아니죠. 참새들이 먹도록 도운 건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천석군이 벼 두 대를 횡령했다라고 하면서 또 재밌는 해학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의 7전가량을 손하였다. 7전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아주 적은 돈의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한 뭐 3,000원을 손에 입혔다. 이건 손해할 때 손자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인 거죠. 1000마리 참새들은 오늘 밤 오래간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이 사람 말을 보면 딱 뭐가 느껴집니까? 약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좀 뿌듯해하는 걸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내용이 끝났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되게 쉬워요. 왜냐면 고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심지어 고2 3월이면 1학년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다. 자 볼게요. 가는 아까 생각이 안 나. 우탁이었나? 우탁 그래. 우탁이라는 시인데 시가 아니고 우탁 사람이니까 모르겠어. 우탁인데 가는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해요. 이건 맞을 수 있어요. 왜 맞습니까? 추상적 관념이 뭐겠어요? 노화. 추상적 관념이죠. 이거를 갖다가 백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표현했어요. 이거까지는 오케이다 이거야. 근데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고발하는 건 아니죠. 자기 나이 먹는 거 고발하는 거죠. 이번은 답이 될 수 없겠고. 나는 대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을 예상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긍정적인 속성과는 전혀 거리가 있어요. 임을 못 만난 거잖아요. 이걸 갖다 뭐 긍정적인 속성에 이렇게 절대 볼 수 없고. 이 다는 특정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 전혀 아니죠. 뭐 누구랑 대화를 주고받아요. 가와 나는 화제의 공간 이동 드러나지 않아요. 나와 다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이게 정답이죠. 생동하게 나타내고 있다. 앞서 나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음성 상징어라고 할 만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춘향전 비슷하다고. 앞서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음성 상징어예요, 그죠? 여기 나온 거. 여기서는 쾅쾅 나오죠. 다에서는 석유통 두드리는 소리. 자, 기억님 봅시다. 기억이 둘 다 밤이거든요. 기억은 밤. 이 밤은 뭐였어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설명했죠. 뭐라고 설명했어요? 야씨 아침이었으면 개방신이었는데 이런 느낌의 밤이고 니은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좋은 약간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밤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볼까요? 답은 뭐겠어요? 5번이죠. 자신이 한 행동이 감추어진 것에 대한 안도감. 야씨 아침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행동 결과에 대한 만족감. 이게 맞는 게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다
글쓰니 피곤한 날을 통해 아이들의 해방으로 인해 앉을 자리를 찾아 헤매며 힘겨워하는 참새들의 모습. 그쵸? 예, 말했잖아요. 예. 참새들을 계속 쫓아오니까 얘네들 힘들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새들이. 흑사병 같다라는 것은 참새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어.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고, 애놈들도 고달플 것이다. 그죠?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다. 더벅머리 때. 그죠? 얘네들도 힘들 거다. 그죠? 쫓아야 하는. 씨름을 해라라고 하면 상을 오독을 내가 통해 고난을 딛고 일어서려는 의지 중에서 강조하고 있다.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죠. 씨름을 해라. 그러니까 이 보기의 말은 씨름을 해라라는 말을 통해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뒤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저급한 경륜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사실 씨름을 하라 그런 거의 목적은 뭐예요? 참새들에게 쌀을 먹이려고 한 거죠. 전혀 이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죠. 저급한 정의를 표현한 것도 인간의 본능적인 승부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당연히 저급한, 부정적이죠. 19번. 가에서 거스를 수 없는 백발을 가시와 막대로 막으려는 상황이 부조화를 이루며, 그쵸, 이 말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제가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백발, 노화를 가시랑 막대로 어떻게 막습니까? 나에서 임으로 확신했던 것이 주출이 삼대로 밝혀지며 그저 반전에 통한 웃음. 다에서 아이들이 참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둔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싫어 올 때는 자신의 모습이 유발된다. 그치, 이거 유발되는 거예요. 왜냐면 오씨 너네 할 일 안 해? 이런 거. 가에서 늙음이 오히려 빠르게 달아온 것을 지름길로 오더라. 되게 약간 재밌는 표현이죠. 늙음은 뭐 되게 관념적인 대상인데 이거를 뭐 지름길로 왔다. 다시 참새에게 쌀을 배불리 먹게 해준 일을 횡령했다. 뭐 재치있게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했다. 나에서 임을 만나기 위해 버선과 신을 신지 않고 허둥대는 모습. 다에서 우승자가 오뚜기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하여. 이거 전혀 안 나왔죠. 이 오뚜기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했다.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보면은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평가원에서 나오는 좀 모의고사들이랑 수준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거진 다 사실 확인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했지만은 사실상 그냥 한 3분 만에 싹 읽고 풀어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보기를 먼저 읽어라. 그걸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보기를 먼저 읽으면 이 글 전체적으로 이걸 어떤 걸 중점으로 좀 이 글들을 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니까 좀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